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가 울림 현상이 좀 오늘따라 심한 것 같아서 마이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넘버셋입니다. 넘버셋이 집합이죠. 집합인데 수집합. 수집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요 아이템으로 잡은 거는 요거는 확률 강의는 아니고 집합론?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저는 수학자는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수학을 깊게는 모르는데 확률도 강의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집합론까지 강의하려고 하죠. 제 강의는 집합론에 대한 아주 깊은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머신러닝 내지는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가끔 보게 되는 수집합들이 있어요. 수집합. 얘는 머신러닝에서 특히 딥러닝에서는 항상 많이 나오죠. 이런 집합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처음에 겁나 헷갈립니다. 처음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내용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요. 그 아이템 중에서도 그 머신러닝이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내용을 슬라이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해했던 방식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수학을 전문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제 강의, 제 설명이 아니면 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다른 유튜브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고민했던 내용인데 이런 거죠. 다음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제가 처음에 볼 때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제 표정이 딱 이랬습니다. 야, 이거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R 써놓고 2, 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본 적도 있을 거고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R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잘 안 써져 가지고 2 곱하기 3 아니면 R 이렇게 써놓고 3 아니면 2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죠? 머신러닝 공부하다 보면 딥러닝 포함해서 딥러닝, 머신러닝을 제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쓰겠습니다. 용어를 그냥 머신러닝 하면 딥러닝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차이가 뭐냐면 이런 표기법은 수학에서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행렬 표시할 때. 그래서 2, 3 2행 3열 행렬을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뭔가요? 얘는 주로 집합을 표시할 때 씁니다. 집합 표시예요. 셋. 집합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죠. 공집합을 포함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대요. 아,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같이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부할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를 제가 언제 처음 맞닥뜨렸냐면 요때 맞닥뜨렸습니다. 자, 딥러닝에서 신경망을 배우면 인풋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에서 각 W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히든 첫 번째 레이어면 히든 첫 번째 요소 이게 뉴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뉴런들이 있고 요 값을 실수값으로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우냐면 여기로 오는 화살표들이 있죠. 이렇게 각각의 화살표에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x4 곱하기 요거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값이 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라는 놈이 있는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나중에 따로 강의가 나갈 겁니다. 바이러스는 편향이란 거를 더해주고 뭐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뭐 다음 레이어로 요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요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 크기가 지금 6개인데 크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때 요거 하나의 값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x1 값에 어떤 웨이트 값도 하고 곱하고 다도 하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쭈르륵 해서 있는 만큼 쭉 계속 하는 거죠.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쓰면 싫죠. 이게 싫기 때문에 얘를 요 값이 나오는 거를 행렬로 표시를 한 거죠. 얘가 입력값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선에 있는 모든 웨이트 값들을 이렇게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곱하기 점.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값이 나오죠. 이걸 트랜스포즈 i하고 j 원소가 있으면 서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줬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 x가 여기로 오면 요 수식이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서로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길죠.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x는 벡터예요. 요거 행렬 요거를 정체를 그냥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고 요거 전체를 그냥 요렇게 씁니다. 여기는 트랜스포즈를 해준 거죠. 트랜스포즈 해줬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where 여기서 x 얘는 이렇게 써놨죠. w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얘 뭔가요 얘? 저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는 처음에 5 곱하기 6 행렬인가? 뭐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런 게 어떤 뜻이죠? 뭐의 원소 표시죠? 원소 표기 집합에서의 원소를 표현하는 거죠. 부분 집합은 이거, 원소는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뭐 원소인 것 같고 집합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이번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수집합이에요. 집합은 집합인데 집합 안에 숫자들이 들어있는 수집합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기 전에 먼저 수가 뭐가 있는지 수집합이니까 먼저 수부터 봐야 되겠죠. 수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집합 살펴보고 요런 게 뭔지 도대체 얘가 뭔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셋의 수집합들이죠. 노테이션은 표기법인데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리캡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 체계에서 얘는 리얼 넘버죠. 자연수이고요. 자연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n인데 내추럴 넘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z는 대문자 z는 z의 정수가 되겠죠. 정수의 z인데 사이에 이렇게 써집니다. 요게 독일 말로 잘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따왔대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를 정수로 나눴을 때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의 집합이죠. 그래서 요거는 레이시오 비율이죠. 정수와 정수를 나누니까. 근데 이게 또 Q를 표시한대요. 근데 저먼인 것 같아요. 독일 말로 코티언트. 이게 요거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게 실수죠. 실수는 리얼 넘버죠. 리얼 넘버에 R을 따서
R 이렇게 쓰고,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 C에 이렇게 해가지고 C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쓰는 건 얘입니다.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도 요게 나왔었죠. R 뭐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또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쓰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셋입니다. 셋. 자, 그러면 집합이니까 집합의 뭐 종류도 있겠죠.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종류는 이렇게 씁니다. 전체 집합은 전체 다 있는 거 U라고 쓰고요. 공집합은 요거 파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집합 기호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주거나, 뭐 중복 원소를 허용하는 거,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뭐 1, 1 이런 건 없죠. 중복이 있으면 그냥 원소 1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중복도 중복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그래서 M 이렇게 씁니다. 중복 집합이란 것도 있고, 부분 집합은 서브셋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은 뭐죠? 자기 자신을 뺀 모든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쓰면 요거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틀려요. 틀리면 되죠. 얘는 AND예요. AND. 그리고 A랑 B는 같아서는 안 되고, A는 B의 모든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합집합은 A랑 B랑 합하는 거죠. 근데 합할 게 집합이 뭐 여러 개면 이런 표시를 씁니다. 유니언이라고 읽기도 하고 뭐 컵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컵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AI가 I는 1부터 N까지 다 합집합해라. 교집합은 인터섹션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근데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뭐 인터섹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줄여서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캡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 인덱스가 붙은 거를 전부 다 교집합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집합. 그래서 complementary set이라고 해서 요 C를 써서 A의 C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자기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여집합이라고 하고, 차집합은 빼기죠. 빼기. difference of set이라고 하는데 A 빼기 B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집합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다. 집합이 뭐 이런 종류의 집합들이 있더라. 아마도 고딩 때 여러분들이 같이 배웠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거 수 집합이 뭐가 있고, 또 집합의 종류는 뭐가 있고. 자,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의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 서로 다른 대상, 같은 대상이 집합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중복이 의미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대상이 한 곳에 모이죠. 중괄호 안에 모여서 이 중괄호 자체가 만드는 새로운 대상을 집합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이니까 중복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얘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나 2, 1 이렇게 쓰나 같다는 거예요. 중복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집합 기호는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원소죠. 집합을 구성하는 객체, 집합을 중괄호로 표시하는데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원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A, B, C 이런 식으로 소문자 알파벳. 그래서 원소와 집합은 A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그래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영어로 A in A 이렇게 읽습니다. small a in set A 뭐 이렇게, 아니면 캐피탈 A 이렇게 읽어요. 아까 봤던 거죠.
뭐 A가 R의 2승 뭐 이런 거 요 거듭 제곱은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R은 좀 전에 둘러봤죠. 뭐였어요? 얘는 실수 집합이었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원소가 뭐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써주는 방식.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죠. 원소가 뭐 많아. 그러면 원소 조건을 써주면 되죠. X 이렇게 짝대기는 such that으로 읽습니다. X such that 1부터 i는 x는 500 사이다. 그리고 x는 n의 원소이다. n은 뭐죠? 내추럴 넘버였죠.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집합의 어떤 원소인데 이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의 중괄호 되어 있으니까 뭐죠? 집합이라고 읽죠. 컴마는 뭐 and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기호로.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수식을 살펴봤고요. 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도 되죠. 그 집합 안에 또 집합이 있어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집합의 집합. 그래서 집합족이라고 부릅니다. 집합족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로 써보면 명확하죠. Family of set. 그러니까 집합이 여러 개 같이 모이는 가족, 집합 가족들인 거죠. family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일반적으로 패밀리의 F를 따서 이렇게 F, 스크립트체 F, 이상한 F 있죠.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고 F의 원소는 멤버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엘리멘트라고 불렀죠. A, in, B, A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엘리멘트였죠. 엘리멘트 원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집합을 원소로 가지면 그 원소는 멤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의 멱집합이 있죠. 그러니까 A의 멱집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과 2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들이죠. 그럼 공집합 있고 1, 2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요 멤버들이 전부 다 패밀리 멤버들이 다 집합인 거죠.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요 A 집합의 멱집합이라고 하는데 멱집합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P 파워 셋 해서 P of 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2의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가 얘랑 같은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집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첨수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덱스드 패밀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곱집합을 할 때 종종 나오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공학에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우리 데이터셋이나 어떤 학습과정, 신경망을 표현할 때 종종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저도 당황을 몇 번 해가지고 처음에 읽을 줄을 몰랐어요. 이게 뭐가 글자가 써 있는데 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꼰대 교수가 있었다. 그게 누구다? 저다.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얘다. 첨수족이란 거예요. 첨수족. 첨수는 첨자가 뭔지 아시죠? 첨자가 이런 거죠. 뭐 꼰대 교수님 있으면 여기다가 뭐 어떤 글자 1, 2 이렇게 써준다든가 여기다 뭐 별 써준다든가 요 밑에 이렇게 써준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요 첨자를 넣어주는데 첨자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인덱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인덱스 패밀리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수학하시는 분들이 첨자인데 인덱스, 족은 패밀리죠. 이렇게 해놨나봐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걸 못 알아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뭐 큰 부담 없이 뭐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뭐 다양한 연산도 있거든요. 뭐 교환, 결합,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연산,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다 생략하고 제일 간단한 거 우리 읽을 줄만 알면 되잖아요. 일단 더 복잡한 거는 잘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일단은 제일 먼저 급한 게 어떤 노테이션, 표기법을 잘 이해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풀면 번호가 부여된 대상들이 집합인 거죠. 집합이 아까 집합의 정의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서로 다른 뭐 고유 의미를 갖는 대상이었는데 얘는 번호가 부여된 대상인 거죠. 약간 틀리죠. 셋하고 뭐 이루어진 얘도 또 집합이네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뭐 A, B, X1은 뭐 청주, 제가 청주 사니까 청주, 대전, 천안, X3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첨수가 돼 있죠. 첨수 집합을 별도로 갖습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가 A1이 아니라 X1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X1, X2, X3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밑에 첨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인덱스가 필요한 거죠. 인덱스 집합. 인덱스 집합은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면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까요? 인덱스 셋이 1, 2, 3으로 있으면 요 1에 해당되는 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얘로 인덱스로 다른 집합에 번호가 부여된 인덱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인덱스드 패밀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xi인데 i가 인덱스 i에 요게 1이면 1, x1이 되는 거죠. x1이면 얘고, 얘가 x2면 2면 여기가 2로 바뀌니까 얘는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어떤 집합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떤 i가 들어가면 어떤 xi가 나오는 거죠. i에서 이 i가 들어가면 집합인 객체가 뿅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인덱스 셋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인덱스가 x1 집합이고 2가 x2, 3이 x3 매핑을 요게 해주는 거죠. F라는 매핑 함수가 있는 거죠. 짝짓기,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짝짓기 해주는 것처럼 그냥 이거 다 쓰기 힘드니까 인덱스 셋을 별도로 구분해서 유지하고 싶을 때 요때 쓴 거를 첨수족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우리가 쓰는 뭐 이런 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R 뭐 이렇게 4 곱하기 5 뭐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은 한 번씩은 들어는 봐야 돼요. 우리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패밀리셋의 가장 대표적인 뭐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구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네. 패밀리셋의 전체 유니언은 뭐 이렇게 쓰고요. 교집합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겠죠.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다 교집합 하는 겁니다. 패밀리에 있는 요 패밀리 셋이 아까 요거였죠. 패밀리. 요 패밀리 셋을 이 패밀리 셋 안에 멤버들이 다 집합이니까 멤버들을 다 더해 합집합하거나 교집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표기 나왔을 때 여기에 그냥 F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패밀리 셋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없어, 뭐 없고 그냥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 그러면 이런 노테이션 표기법은 패밀리 셋에 어떤 뭔가를 하는 건데 옛날에 들어보니까 꼰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더라. 그때 한번 찾아보거나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집합이 수집합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가 뭐 여집합, 자집합, 기타 등등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봤었죠? 뭐 패밀리 셋이라는 것도 있고, 인덱스 셋이라는 것도, 인덱스 패밀리라는 것도 있다, 첨수족이라는 것도 있다, 뭐 집합족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요 개념은 모르면 안 돼요. 한번 들어는 봤다라는 식의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관련된 어떤 책이나 논문들을 보다 보면 이게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거 모르면 멘붕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진행해 볼게요. 뭐 R 요런 거, 요거의 실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는 요 실체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사전 지식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미리 알고 있으면 과감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목표로 두는 게 뭐 R의 N 곱하기 M, 요거를 해석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카르트.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다. 우리는 수학자를 갖다 쓰는 거 배우는 거죠. 철학자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하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 이름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이 뭐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해석 기하학을 창시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X축, Y축 그리는 거 있죠? 이거 요분이 발명하신 거예요. 뭐 누워있다가 천장에 파리가 날아갔나, 뭐 벌레가 날아가는 걸 보고서 뭐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교좌표, X, Y 좌표를 우리는 누구나 다 쓰고 있었는데, 요분이 만들어내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몰랐던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곱집합도 발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좌표평면을 데카르트 좌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곱집합도 이분이 처음 만들어서 요 데카르트의 CART만 따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카티지언 곱이 프로덕트죠. 카티지언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곱집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랑 뭔 상관이 있냐? 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전까지는 집합에 대해서 배운 거고, 곱집합도 집합이죠. 네, 곱집합도 집합이에요. 집합 기본을 배웠으니까. 자, 데피니션을 한번 볼까요? 정의를 보면 온라인 위키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집합론에서 곱집합은 각 집합의 원소를 각 성분으로 하는 튜플들의 집합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데카르트 곱 아니면 카티지언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카티지언이라고 부를게요. 카티시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카티지언이라고 하는데 좀 카티지언이라고 할게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표시는 곱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튜플을 원소로 갖습니다. 참고로 튜플은 순서가 있는 숫자의 열거입니다. 1, 2, 3 순서가 있죠. 1, 3, 2 얘랑 얘는 틀린 거죠. 집합에서는 1, 2, 3이나 1, 3, 2나 같죠. 근데 튜플에서는 순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괄호로 묶고 컴마로 구분해 줍니다. 우리가 파이썬 문법에서 쓰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A 이 두 개의 집합이면 요 집합, 요 집합의 원소죠. A는 A 집합의 원소에서 하나 꺼내오고 B는 뭐다? B 집합의 원소에서 하나 꺼내온다. 요게 곱집합이에요. 카티지언 프로덕트. 카티지언 프로덕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카티지언 곱을 하는 게 두 개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n개를 연속으로 카티지언 프로덕트를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x1이라는 집합, x2라는 집합, xn이라는 집합은 등호.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x부터 x1은 튜플이니까 x1의 집합에서의 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x2는 두
튜플의 두 번째 원소는 x2니까 이거 x2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x2가 뭐 수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무한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for every i는 요거 n개니까 n까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n개 집합을 카티지언 곱집합을 만들 때는 카티지언 곱을 하면 또 집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런 원소가 많으니까. 얘는 얘랑 서로 다른 거죠. x1하고 x2는 틀리니까 1, 2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거듭제곱 카티지언 파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x 쭉 해서 이렇게 n개가 있으면 그냥 x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xi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는 인덱스가 없어야 되겠네요. 없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같은 데서 가져와야 되니까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n개니까 인덱스를 주게 되면 얘는 xi 각각의 집합에서 가져오는데 얘는 같은 집합에서 원소를 빼올 때 이렇게 쓰면은 요걸 그냥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그냥 같은 거니까 x의 거듭제곱 x 파워 오브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예제를 들어보면 요게 정의라고 그랬죠. 두 개만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1,2라는 집합이고 b는 3,4 3과 4를 원소로 가질 때 a 곱집합 b는 뭐예요? 튜플인데 a에서 하나 뽑아오고 b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오면 돼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튜플의 경우의 수는 1하고 3, 1하고 4, 2하고 3, 2하고 4. 그래서 얘가 A 카티시언 곱을 A 곱집합 B 이렇게 했을 때 생성되는 최종적인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튜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A의 A 곱하기라고 표현할게요. A 곱집합 A는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A에서 가져와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인 거죠. 2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또 2를 가져와도 되죠. 그 다음에 1 가져오고 2 가져오고 그 다음에 2 가져오고 1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은 A 제곱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를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되죠? A의 3승이 되겠죠. A 곱하기 A 곱집합 A 곱집합 A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게 하나의 집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 셋을 곱집합할 수도 있겠죠. 인덱스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얘가 패밀리죠. 인덱스로 되어 있는 패밀리인데 패밀리에서 패밀리 집합을 가져온 거의 원소. 집합의 원소가 집합이죠. 그 집합을 순서쌍으로 갖는 그런 것들 집합들이 있을 텐데 그거의 순서쌍으로 갖는 거를 패밀리 셋의 곱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논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밀리 셋인 거예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패밀리 셋, 인덱스드 셋이라고 첨수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가 첨수가 있으니까 곱집합, 네, 이렇게 패밀리 셋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요거의 실체를 찾아서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냐? 얘를 이해하면 되겠죠. 얘를 이해하기 전에 R의 어떤 얘부터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R은 집합이죠. 여기는 A라는 집합인데 이게 R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수 전체의 원소죠. 그거의 몇 승? 2승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해석하려면 그 전에 먼저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있죠. 만약에 집합이 XYG, 집합 B는 1, 2, 3일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서 1 X 뽑아오고 1, X 뽑아오고 2, X 뽑아오고 3. 자, 그러면 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요 두 개의 곱집합의
결과가 되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집합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곱집합의 성질 중에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플은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nray 카티지언 프로덕트 in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유클리드 공간에서 n제곱하는 그 곱집합 카티지언 프로덕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거 대신에 얘는 일반적인 케이스고 우리는 실수 집합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죠. 두 번 곱하니까 첫 번째는 실수 집합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요. 두 번째는 실수 집합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요. 그러면 뭐, 뭐는 뭐죠? X축하고 Y축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점이죠. 실수점. 2차원 평면을 이루는 거죠. 그럼 한 번 여기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첫 번째는 실수 전체 중에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돼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형성하는 거죠. 아래 3승이면.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아래 n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 n개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집합이죠. 그러면 n차원 실수 공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생성되는 공간 있죠. 평면 공간, 3차원 공간, n차원 공간 이렇게 생성되는 공간들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요거는 해봤어요. R에 n승은 해본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m은 뭐냐 도대체. 요거를 살펴볼까요? 여기가 n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를 예제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해석한 건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약에 R에 2 곱하기 3이다.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죠? R의 제곱에 뭐죠? 3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3승이 되는 거고 얘는 요거를 3번 곱한 거죠. 이거는 이거의 어떤 집합에 R의 제곱은 얘도 하나의 집합인 거잖아요. R의 제곱은 R 곱하기 R이니까 R 곱하기 R은 집합이죠. 집합을 요 3승 해주면 어떤 표현이었죠? 똑같은 거를 3번 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배운 거 정의에 의하면 곱집합의 정의는 이랬죠. 첫 번째 원소에서 아무거나 가져오고 두 번째 원소에서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이죠. 그럼 먼저 R제곱부터 보면 여기서 실수집합에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오고 실수집합에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오니까 뭐죠?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이죠. XY 평면에, 데카르트 평면에. 요거를 3번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시 써보면 얘가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다 아니까 우리. 요거를 데카르트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순서쌍이.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아무거나 가져오고 한 다음에 아무거나 가져오면 어떤 실수든 2개가 올 수 있죠. 2개 올 수 있고 2개 올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튜플로 만든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튜플과 튜플을 3개 가져온 게 엄청나게 무한정으로 많은 순서쌍으로 구성될 수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얘도 집합이죠. 결과는 카테시안 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2 곱하기 3하고 똑같이 생겼죠. 행렬이. 근데 얘랑은 약간 틀리죠. R의 6승 원래 R에 2 곱하기 3 하면 얘도 R의 6승인데 이렇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2개 있고 2개 있는데 요 순서쌍이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되는 거죠. 요 각각의 모든 순서쌍의 원소는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냥 6승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6차원 실수 공간의 모든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얘랑 해석할 때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구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을 표현할 때는 그냥 아래 뭐 어떤 승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게 어떤 순서가 와도 되니까 개수는 똑같죠. 개수는 똑같은데 모양이 약간 달라진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매트릭스의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2, 3, 4, 5, 6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어차피 그러면 얘는 순서가 있는 순서상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죠. 이런 모양을 만드는 실수 집합은 무한대로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실수 집합 자체가 무한대니까. 실수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원소는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집합 중에 이런 순서상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일 뿐이죠. 얘는 수없이 많은 원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x로.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앞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카티지언 프로덕트 곱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용할 행렬의 크기가 3 곱하기 2예요. 그리고 모든 행렬의 원소가 실수라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요 집합을 A라고 하면 내가 사용할 집합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요 A라는 거는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거는 무한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형태는 3 곱하기 2 형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실수값으로 모든 원소들이 채워져 있어야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얘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어떤 x라는 거를 내가 쓸 건데 순서가 있는 어떤 데이터 구조를 쓸 건데 그게 n 곱하기 m 사이즈인데 이 x 안에 있는 게 모두 실수로 구성돼야 돼.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원소야. 원소는 요 엘리먼트는 2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로 제가 처음 봤을 때 당황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요거 뭐 저는 요 논문에서 제가 카피를 해온 건데 요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죠? 내가 W0라는 걸 쓸 건데 얘는 하나의 원소인데 R의 원소야. 1이죠. 1이 생략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은. 그럼 실수 중에 하나 뽑은 거죠. 그럼 어떤 실수값 하나.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W는 R의 n승이면 그러니까 x1 얘는 W니까 그냥 W1, W2 쭉 해서 WN 이런 n차원 공간상의 어떤 점을 이용을 표현을 하는 거죠.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내가 V라는 게 필요한데 어떤 순서상으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모든 원소는 실수여야 되고 모양은 n 곱하기 k개야 돼. 요 뜻인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원소를 내가 갖다 쓰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얘가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의 원소로서 내가 갖다가 쓰겠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행렬 뭐 연산도 하고 벡터 연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몰랐어요. 바보 같죠. 그래서 후회가 돼서 이 동영상 강의를 남기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해석이 되죠. 이제부터는 i의 뭐 w라고 보시면 되죠. i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쿼리 키 밸류인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역할 q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의 모든 원소는 실수로 구성돼야 되고 순서상들은 실수로 구성돼야 되고 요거 곱하기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처음 보면 해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요 해석하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요 죄송합니다. 요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집합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수 집합의 표현과 원소 표현,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곱집합이 숨어 있고, 곱집합은 데카르트가 발명한 카테시언 곱이고, 그게 곱에 뭐 거두제곱 승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딥러닝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을 통해서 집합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빠르게 읽어갖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